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도쿄에서 21명, 카나가와 16명, 사이타마 15명, 치바 10명, 오사카 61명, 홋카이도 5명, 오키나와 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4명, 도쿄에서 3명, 사이타마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1만 8,36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25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6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4,81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1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36명보다 15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12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5.7명입니다. 한편 5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1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7,52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3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들며 여행이나 외식뿐만 아니라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벌써 복주머니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재가 이어졌던 작년과는 다르게 변화도 있습니다. 정장의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등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年の福袋はより家の外に出ていただく、そしてお客様のマインドもポジティブになるような福袋を意識して作成を今しております。 집콕 수요가 강하던 가전 양판점에서도 히트 상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나 쌍안경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今双眼鏡見られてましたけど、そうです。何用ですか？演劇を今日これから東京来るのやめよう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落ち着いたので来た感じですね。昨年で比べると大体倍の売り上げを伸ばしております。やはりこの制限が徐々に解除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も影響としてはあるんですか？はい、そうです。それが大きな要因かなと。 앞으로도 점점 행동 제한의 완화가 진행됩니다. 이벤트의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한을 철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쓰지 못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리벤지의 소비를 할 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치바에 위치한 한 아울렛에서는 かなり久しぶり。もう久しぶりです。もう3、4ヶ月3、4ヶ月ぐらい。あんまり2人で買い物行くことがなくて、緊急事態宣言も明けたし、久しぶりにアウトレット行こうかみたいな。まだ買っちゃった。買っちゃいました。もういいや。ワンポイントでね。これ1万2000円かな。そう。飲みに行くのは行かなくなっちゃった。行かなくなっちゃった。急に家で飲んだ方がいいやと思っちゃって。お金使わなくなりますよね。その分だけこうなっちゃう。そう。いい買い物したね。いい買い物した。満足です。満足です。 이 아울렛은 매주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外出機会が増えてきてますので、お出かけに使うような商品をお買い求めになるお客様が増え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少しずつ滞在時間が伸び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消費行動というのは上が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길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겨우 빛을 발견한 기업이 있는 듯한 반면 여전히 역풍을 맞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류 관련 기업이 모인 도쿄 센다가야. 캐주얼 의류를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 앞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샘플 의류입니다. 판매 가격은 원가 이하라고 합니다. 捨てるぐらいだったら500円でも1000円でもお金に換えたいということで安く地域の方に提供できればうちが少しでも犠牲になるというか 1円でもお金に換えたいということで 지금은 내년 봄, 여름 옷을 개발 중에 있지만 중국 등 생산국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中国の資材も上がってるし賃金も上がってるし多少うちの利益が少なくてもそれで対応せざるを得ない状況は状況ですね。 이날은 각 사에서 긴급 사태가 끝나고 나서 첫 결산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JR 동일보는
今、東京から、地方に行くお客様よりも、やっぱ地方から東京にお見えになるお客様の流動がまだまだ細い状況ですので、ぜひそのあたりが GoTo トラベルなんかで後押しになればいいかなと。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오리엔탈랜드도 손님 회복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最大限ですね、仮に緩和といいますか、条件を緩和した場合でも、通常の平常ベースの実績に比べると、半分程度の入園者数という前提で数字を弾か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이날 일본은행은 28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금의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가의 상승과 엔화 약세의 진행에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다 총재는 現時点でですね、この若干の円安ですけども、これがですね何か悪い円安とかですね日本経済にとってマイナスにな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むしろ輸出への影響、それから海外子会社の収益の増加といったことを通じてプラスの効果があると。 현재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부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의석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산 직전의 자민당 의석수는 276석,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은 29석이었으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0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을 새로 뽑는 가운데 승패 라인은 자민 공명당이 과반인 233석을 얻는 것이며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경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키시다 총리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가 예측한 결과 교도통신은 예상 의석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민당의 의석수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218석에서 24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과반 기준선인 233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과반을 웃도는 251에서 27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선거 전이 종반에 접어들며 자민당이 야당에 쫓기는 형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직 투개표일까지 이틀이 남은 가운데 어느 당에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움직임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야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10월 31일 투개표일 밤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을 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선거의 개표 결과가 전부 발표되기 전 나라를 비우는 일은 전대미문입니다. 키시다 총리는 외교를 좋아한다기보다 자신을 외교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4년 반에 걸쳐 외무상을 지낸 것 외에 눈에 띄는 정치적 캐리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접전 중인 자민당 후보 캠프에서는 키시다 총리가 응원하러 와도 전혀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 이보다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라도 하는 것이 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총리의 출발은 투표 마감 후임으로 선거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직전보다 40에서 50개 의석이 감소할 경우 출범 1개월 만에 위기를 맞게 될 키시다 정권. 최악의 경우 영국에서 귀국하면 총리의 자리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생노동성은 28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3차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미국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이스라엘은 12세 이상의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해외의 3차 접종 사례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이에 회의에서는 원하는 전원에게 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의 실무상 전원 접종이 현실적이다 등의 의견이 나오며 2차 접종을 마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백신의 접종 후 생성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 움직임을 억제하는 중화항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2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가 내려간다는 보고가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5개월이 지날 경우 예방 효과는 16에서 44세는 89%에서 39%로, 45에서 64세는 87%에서 50%로, 65세 이상은 80%에서 43%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3차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유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3차 접종으로 감염을 방지하는 유효성이 95.6%로 2차 접종 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추가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추가 접종이 2차 접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미국의 부작용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호생노동성은 다음 달도 다시 회의를 열어 공식 방침을 정한 뒤 12월경 의료 종사자부터 순차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